강릉 펜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등학생 7명이 밤새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내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합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한 곳씩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 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직 3명에 나머지는 감봉 등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쌓인 입시 스트레스를 풀러온 여행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에 있는 펜션입니다. 낮 1시쯤 2층에서 고3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6명은 거실과 방에서, 나머지 4명은 복층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학생 대부분 입에 거품을 물거나 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게 이렇게 많이 흘렀어. 코에서도 이렇게 시커먼 게 흘러나왔고. 이 가운데 3명은 숨졌고 나머지 7명은 중태입니다.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학생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펜션에 투숙했다가 하루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뒤 개인 현장 체험을 신청해 강릉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가 실립니다. 소방당국은 거실과 방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8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의사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펜션 베란다에 있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연결 부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게 분리가 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정상적으로 이음새가 붙었을 게 떨어져 있을 정도는 맞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방 안에 가스 경보기가 없었던 점, 학생들이 늦게 오후에 발견된 점 등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일러와 분리된 연통이 원인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항은 사망자가 3명, 중상자가 7명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청 2부장님이 주관이 돼서 수사본부를 편성해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검도 진행합니까? 지금 국과수하고 요원들이 와 있는데요.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지금 국과수하고 감식반이 계속 감식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통 분리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연통 분리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과수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쪽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분리된 게 사망의 직접적인 화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은 분리돼 있다는 그 자체인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 중앙은행인 연준을 향해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연일 주가가 하락하자 월가도 맞장구를 쳤는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또 실수하기 전에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읽어보라며 지금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끼라며 긴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달러가 강세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며 동결을 압박했습니다. 연일 주가가 하락하며 월가도 금리 동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지금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월가의 압박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이른바 금리 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지정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함께 유휴용지를 활용한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한 곳씩 미니 신도시급 택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사업 문제 등을 두루 논의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납니다.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회동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이튿날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 2차 회의도 가집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안은 한미의 공동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을 포함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착공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행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개와 2차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조율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이 최근 공동조사를 진행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북쪽 구간의 노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노후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공동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열차가 개성이나 사리원 구간의 경우 시속 20-30km로 달렸는데 노반 문제뿐 아니라 경사나 굴곡이 많고 열차 자체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가장 긴 터널인 동해선 청진 인근 광주령 터널은 길이가 4,531m에 달하지만 조명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발전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련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은
어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을 없애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는 21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다음 날엔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85%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나 6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 열악한 처우에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 생명을 잃은 노동자 109명 가운데 8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청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면 책임과 안전에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매년 똑같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이 현실이 과연 노동자가 존중되는 사회,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고 김용균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고통입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지난달 원청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 발전소 사고까지 나자 정부는 여당과 만나 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에 정의당이 나서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짝 관심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별로 춥지 않군요. 네,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13일 만에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날이 온화하니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방부터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충청 이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충남과 광주,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15도, 대구 12도, 광주 1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민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서 범국민적 관심사이자 또 국가 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제조업 경기 침체와 관련해 정책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고용과 직결되는 자동차와 조선업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정부 책임부터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제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용과 직결되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일단 제조업의 축인 자동차와 조선업계 지원으로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중소협력사의 신규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3조 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차 교체 지원이나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선업도 LNG 추진선 개발 등 친환경 스마트화로 개편을 가속화해서 재도약시킨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노후차 교체, LNG선 발주, 또 유동성 지원 등 단기 처방과 함께 친환경화, 또 스마트화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차, 미래선박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 지역처럼 산업과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각 지역별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6천 개를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 경쟁력이 낮아진 핵심 소재와 장비 산업 등에도 연구 개발비로 1조 원을 쏟아붓고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대법원이 6개월이나 고심한 끝에 내놓은 징계 결과지만 법원 안팎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셀프 징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법관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혹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넘겼습니다. 우리 법원이 앞으로 나아야 할 길을 매진하는데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6개월 만에 징계를 계기로 법원에선 그동안의 혼란이 수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여론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먼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비판 성향의 글 하나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상고법원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뒷조사를 당한 피해자인 차성한 판사는 법관 탄핵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와 민변,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에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징계 의결 나온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진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선 지 만 6개월을 맞은 검찰은 법관 징계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죠.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슷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사단이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와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보고 묵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KT의 대관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국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이후 거취를 밝히겠다던 이학재 의원이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좌초 이후 무너진 보수를 되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통합에 매진하겠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더 힘있고 믿음직스러운 보수, 더 새로운 보수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를 되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이학재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지만 옛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의 노선을 놓고 지도부와 이견을 나타내며 거취를 고민해왔습니다. 최근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며 인적 쇄신에 나선 한국당은 보수 야권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는 것도 통합을 위한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다른 당에 있는 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통합의 길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당 이후 첫 현역 의원 탈당에 30석이 무너진 바른미래당은 추가 탈당 등 여파 차단에 나섰지만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세 명 정도가 이미 나름대로 조금 당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특히 최근 당의 노선과 맞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관심인데 한국당은 유 의원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비워둬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한편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인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자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확보했고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위원장 자리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당장 탈당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내년 2월쯤으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행보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높여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여야 3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관련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이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대상에 서울교통공사 등과 함께 강원랜드를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과 첫 통화를 하며 양국이 현안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해 실시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소형 무장 헬기 시제 1호기 조립을 마치고 출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500MD와 코브라 등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소형 무장 헬기는 최고 시속 324km, 최대 항속거리 905km이고 20mm 기관포와 공대지 유도탄인 천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아라가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남 함안 마리산 13호 분에서 별자리가 새겨진 무덤 덮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덤 내부에는 네 벽면이 붉게 채색된 돌 덧넌 무덤 형태로 덮개돌에는 125개의 별이 새겨졌습니다. 확인된 별자리는 전갈자리와 궁수자리로 옛 아라가야인들의 천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04년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준 광주 인권상을 철회했습니다. 5.18 재단은 수치 여사가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얀마 로힝야족 박해와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지난해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1년 동안 3천만 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빚이 있는 중장년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0살에서 64살 중장년층 인구는 1,96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10명 가운데 7명꼴이었습니다. 개인별 평균 소득은 3,34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한 가운데 남자의 소득이 여자보다 2.2배 많았습니다. 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이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5.2%에 불과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지난해 임금과 자영업 등으로 번 소득이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층 70만 8천 명 가운데 67%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2%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이 다음 순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중장년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3,91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7% 증가하였습니다. 남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4,607만 원으로 여자의 대출 잔액 3천만 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 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은 63%였으며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장년층은 73%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3%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 2위인 현대해상은 내년 1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3.4% 올리고 3위인 DB손해보험도 3.5%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어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3%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형 제약사가 수면 마취제를 판매하면서 이중장부를 쓰는 수법으로 병원 수백 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제약사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수면 마취제를 정상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쓴 뒤 실제로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만 수금하는 방식으로 개인 병원 700여 곳에 리베이트 8억 7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0여 개 병원에 1억 원짜리 수면 마취제 투약 의료 장비나 공짜 골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종빌딩에 대해서 오늘부터 응급 보강 공사가 실시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약 한 달에 걸쳐 지하 1층과 지상 5층 등 모두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공사가 끝나면 건물 사용 재개나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영TV가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광고 모델로도 인기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아시아 변방에 머물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챔피언으로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영TV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인물에 등극했습니다. 베트남 국영TV인 VTV1은 극히 이례적으로 외국인인 박 감독을 올해 최고의 인물로 뽑았습니다. 이 방송국은 박 감독이 축구 대표팀을 이끌며 달성한 위대한 업적으로 베트남의 국민적 자긍심이 높아진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 15일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우승해 베트남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또 올해 초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 준우승 신화를 만들었고 지난 9월 아시안게임에서도 베트남 축구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BTV1은 조만간 박 감독을 초청해 내년 1월 1일 방송할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을 광고 모델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지 기업의 요청도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감독을 광고 모델로 쓴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박 감독의 몸값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감독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며 한 가짜 팬페이지의 팔로워가 19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박 감독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0명을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 찬성으로 돌아서자 한국GM은 연구개발 법인 신설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GM은 GM과 산업은행이 연구개발 신설 법인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새 법인은 차세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에 대한 글로벌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분리를 반대해온 한국GM 노조는 이해 당사자인 노조를 배제한 채 협의가 이뤄졌다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늘 4시간씩 두 차례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녀 유학 비용을 회사 돈에서 뺏은 혐의를 받는 BBQ 윤홍근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BBQ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문전동에 있는 BBQ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계와 인사 관련 자료 30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미국 현지 법인 자금 20억 원을 아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심을 사로잡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관객을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부분 오늘 개봉하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초록괴물 그린치에겐 영 못마땅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를 훔치려 산타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I'm going to steal their Christmas.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명가 일루미네이션의 작품으로 셜록의 인기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목소리 연기를 맡아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이에 맞서는 국내 애니메이션은 지난 2012년 개봉해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거둔 전박이 시리즈의 속편입니다. 막내야! 아빠! 공룡의 제왕 전박이가 동료들과 함께 위험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불연변이 공룡에 맞선다는 이야기로 팬들에게 공룡왕의 귀환을 알립니다.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3D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물과 불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용암까지 한 아주 굉장히 어려운 특수효과 영역들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성취했다는 것들에 대한 자부감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의 시리즈물도 애니메이션 흥행 대결을 펼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어린이 관객은 물론 30, 40대 관객까지 사로잡을 인기 캐릭터 짱구로 이번엔 친구들과 깜찍한 쿵우보이즈로 변신해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포켓몬이 옆에 있으니까 가자! 인기리에 방송된 TV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극장판도 같은 날 관객을 찾습니다. 지우와 피카츄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바람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바람 축제를 구하려는 모험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꼬마 말의 유쾌한 루돌프 도전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엘리엇과 산타 썰매단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관객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의 유명 매체 빌보드가 올해 최고의 K-팝 노래로 레드벨벳의 배드보이를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는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인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를 꼽았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각으로 그제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K-팝 20곡을 보도하며 1위에 오른 레드벨벳의 음악 세계를 조명했습니다. 빌보드는 배드보이가 R&B의 매끄러움을 보여준과 동시에 올해 가장 완벽한 레드벨벳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로 혼란스러웠던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조끼들의 시위와 스트라스부르 테러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프랑스 경찰들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분노한 경찰들이라는 단체는 샹젤리제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자며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찰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추가 근무 수당 지급, 경찰관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NS 호소문에는 올해 프랑스 경찰관 35명 자살, 근무 중 순직 5명이라는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경찰노조 알리앙스는 긴급 상황에만 출동하고 순찰과 외근 수사 등은 하지 말자고 호소했고, 또 다른 경찰노조는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내무장관이 경찰 대표들과 만나 성난 경찰들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Je rencontrerai tout à l'heure l'ensemble des partenaires sociaux pour leur proposer que nous travaillions ensemble au paiement de cette dette, parce qu'il s'agit bien d'une dette, celle de l'État sur les heures supplémentaires, et que nous puissions convenir ensemble des modalités d'extinction de cette dette. 이 가운데 연금 생활자들이 연금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재무부 청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Je suis là surtout pour les menaces futures, parce que la retraite à point, on n'en veut pas, quoi. C'est un slogan, mais c'est la vérité. Ça sera le travail sans fin, parce que. 이틀 뒤 4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젊은 지도자 마크롱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서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공관으로 장관들이 집결합니다. 노딜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 대응 계획을 이행해야 할 때라는데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또 20억 파운드, 약 2조 8,700억 원 규모의 컨틴전시 펀드를 부처별로 배정했습니다. 의회에 나온 개빈 윌리엄스 국방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직면할 정부 부처를 돕기 위해서 3,500명의 군인을 비상 대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hat we will do is have 3,500 service personnel held at readiness, including regulars and reserves, in order to support any government department on any contingencies they may need. 영국 정부는 기업들에도 노딜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The government's priority remains to secure a deal, but we need to recognise with 14 weeks to go that a responsibl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eventuality that we leave without a deal. 이처럼 영국 정부가 노딜 준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EU와 애써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자국 의회에서 부결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이 총리는 애초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난 11일 오후 의회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지만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다음 달 중순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달에 대한 탐사 경쟁이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이 팔을 걷어붙였는데 최근 들어 다시 달이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이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쟁의 불은 중국이 당겼습니다. 지난 8일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할 탐사선 창어 4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내년 1월 초 착륙 예정으로 착륙 후 무인 로봇을 통해 본격 탐사에 나섭니다. 이에 뒤질세라 인도도 달 착륙에 도전합니다. 인도는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발사할 계획입니다. 찬드라얀 2호 역시 로봇을 통해 달의 남극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반세기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낸 미국은 제2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이후 달에 유인 기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mission to Mars and perhaps someday to many worlds beyond.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핵융합 연료인 헬륨3도 주요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달에 100만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3는 방사능을 내지 않아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헬륨3 등 자원을 지구에 경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속적인 핵융합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헬륨-3가 달에 있는 헬륨-3가 지구의 500년 이상의 연료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핵융합 발전이 성공한 다음의 일입니다. 1969년 구소련과의 우주 경쟁으로 달에 첫 발을 디딘 인류. 우주 탐사의 전진 기지와 미래 에너지 자원 등 달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미군 통합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주군을 독립적인 군부대로 창설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는 별개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독립된 우주군이 창설되면 미군은 현재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의 5군 체제에서 우주군을 포함한 6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은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13일 만에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고요. 평년 기온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온화한 날씨에 오늘도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현재 서쪽 지역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충청 이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광주, 전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들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무려 10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상 1.9도, 대전은 5.8도, 전주 6.7도, 강릉 7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엔 더 포근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 15도, 대전 11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은 영상 10도를 훌쩍 웃도는 수치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큰 추위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성탄 전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